네, 11월 13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정치풀 악셀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운전석에 앉아서 정치 현안 제대로 밟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동반석에는 뜨거운 특종을 이어가고 있는 봉지욱 기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밟아. 이리로 밟고 저리로 밟고. 무조건 살짝 밟아. 리듬이 달라지셨는데요. 그래요? 방송 전에 만들어야 됩니다. 예. 이거. 예. 방송 시작 전에 갑자기 노래하셔가지고 제가 코너 이름을 순간 헷갈렸습니다. 예. 밟아. 예. 저희 김종대 기사님께서 좀 밟아야 된다. 저희 그러니까 구독자분들. 뭘 밟느냐 요거. 예, 보지만 마시고 좀 구독, 너무 좋아요 밟으셔야 저 된다. 속도가 이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전히 시사인은 유익한 방송이고 효능을 주지만 문제는 평균 효용이 문제가 아니라 한계 효용이 문제야. 그래서 이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거든. 익숙해지는 게 무섭군요. 이거를 다시 올려야 된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전화하시고 카톡 보내셔서 좀 올려주세요. 좀. 예. 또 댓글 바로 보셨습니다. 예. 개그 정치. 네. 저 신조어입니다 이거 지금. 그래요? 개그 정치. 네. 국민한테 기쁨을 함께 화가 나는 정치 뉴스지만 또 네. 김종대 의원과 함께 보면 뻥 뚫린다. 뭐 이런 의미에서 개그 정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좋죠. 들기도 합니다. 예. 재밌게 삽시다. 근데 진짜 정치 뉴스가 답답한 게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화가 나기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워낙 뉴스는 빵빵 터지는데 정권이 바뀔 기미가 안 보이니까 또 그런 면들이 있는 건데요. 그래도 오늘 이야기 같이 들으면서 이 난국을 어떻게 좀 타개해 갈지를 두 분의 입을 통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빵빵 터진다는 표현에 맞는 게스트가 오셨어요. 네, 오늘 아주 제대로 모셨어요. 네, 그렇죠. 가장 뜨거운 뉴스를 전하고 저희는 아직 계신다. 별로 이제 시작하는데. 봉지욱 기자가 이제 시작했다. 이제 시작. 이제까지 한 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이네. 야, 이거 대단한 예고편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하여튼 뭐 크리스마스의 선물. 크리스마스에 네, 선물요 누구한테 주실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영상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 이거는 전에 한번 얘기 드렸지만 이명수 기자랑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이명수 기자, 최고의 또 서울의 이 소리. 기자 커플. 근데 그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네. 그리고 이제 그거와 별개로 지금 명태균 게이트에 관련해서 어쨌든 뉴스토마토란 매체가 작은 매체가 엄청난 지금 포문을 열었죠. 포문을 예. 열었잖아요. 뭐 작진 않아요. 빌딩도 있어요. 그렇죠. 회사 규모가 작진 않은데 어쨌든 그러면 이 문을 마지막에 누가 닫을 것이냐의 문제가 남은 거잖아요. 지금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보니까 강혜경 씨 제가 이제 그저께 저희와 뭐 한 2시간 인터뷰했습니다. 강혜경 씨가 오셔서. 근데 저는 이상한 게 작년에 창원지검에서 선관위 고발 사건을 처음 수사할 때 수사과에 배당했습니다. 검사가 그렇죠. 없는 방. 검사가 없는 방. 수사관. 총상 수사과장이 무슨 교통사고 수사하듯이 했어. 그렇죠. 수사과장은 4급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작년 7월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 직원들이 한 2번 내려왔다는 거예요. 거기를 경고를 주려고. 아니죠. 그 검사 사건의 배당에 좀 직업에. 관여를 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사건의 들여다보려고. 그래서 그게 오선 의원이 정치자금 그게 억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검사실이 아닌 수사과에 배당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 거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저는 창원지검 자체가 지금 이거 수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탄핵 사유다 사건을 그렇죠. 뺏어가야 된다. 자기들이 이제 대통령실이 이제 수사과 배당에 관여를 했는지 왜냐면 예. 그런 얘기는 명태균 씨 스스로도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자기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듯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거기 아무리 뭐 검사 9명 10명 해봐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혜경 씨 인터뷰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진술을 했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공천 개입, 여론 조작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진술을 했고 조서에도 담긴 걸 확인. 제가 몇 번 물어봤어요. 진술을 해도 검사가 조서에 안 쓸 때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확인하셔야 되는데 했냐라고 했더니 일단 자기가 한 말은 조서에는 다 담겼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명태균 씨 구속 영장 청구서에 보면 대통령과의 친분 과시로 돼 있잖아요. 허풍쟁이다. 친분 과시로 진술을 하지 않았거든요. 강혜경 예. 씨가. 그리고 강혜경 씨나 또 김태일 소장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인터뷰에서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이거는 여론 조작 그리고 공짜 여론조사의 대가로 받은 것이다라는 게 강혜경 씨 4,000개 녹음 파일에 담겨 있고 지금도 검찰이 그걸 풀고 있대요. 이건 정영학 녹취록보다 많은 거예요. 지금 이게. 분량이. 한 4,000개 된다 그래요. 4,000개가 되는데 그거 있고 또 강혜경 씨가 갖고 있던 외장하드, 명태균 씨의 컴퓨터 외장하드 다 갖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뭐 대통령 뭐 대화 파일이나 뭐 이런 제목이 있다는 건데
창원지검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렇죠. 지금 이것만 봐도 이상합니다. 애초에 사건을 묻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 못 믿는다. 수사 잘라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아니 많이들 하셨던 얘기예요. 예. 또 실제로 창원지검에 맡긴 거는 처음에 서울로 가져오지 마. 니들이 거기서 끝내. 원래는 이거였는데 사건이 커지니까 야 어떻게 하는지 좀 들여다보자 해서 부산지검에 이창수 검사를 집어넣고 뭘 넣고 해서 규모를 막 또 늘려. 그러면은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인력 보강이냐 이게. 왜 그렇게 그러면 특별수사본부처럼 많이 꾸렸냐. 이게 수사를 제대로 확 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사건을 쪼개는 법기술을 벌이는데 예컨대 요 정치 자금만 해. 공천 개입, 여론 조작, 산당 개입 이런 거는 요 경계선 선을 딱 그어놓고 요리로 넘어오지 마. 요리로 넘어오지 마. 근데 같은 사건을 어떻게 짜겠냐고. 아니 공천 개입하고 이 저 정치 자금하고 이거는 표리 관계라고 이 사건에서 이걸 어떻게 별도로 짜겠냐고. 그래도 짜게라고. 이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검사들이 와가지고. 지금 그 구속영장 청구서가 뜻하는 거는 대통령 부부가 약간 피해자처럼 된 그렇죠,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네. 얘가 사기쳐서 속았다는 거잖아요. 네. 제가 장담하건데 그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명태균이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우리가 이 사건 잘 보면 명태균이 저렇게 어떻게 큰 소리를 치지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부부한테 뭔가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해줬다는 거에서 명태균 씨가 한 얘기가 뭐냐면 식스센스급 반전이 숨어 있다는 얘기 본인이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언론에서 못 밝히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 마지막 이 사건의 명태균 게이트의 마지막은 명 스스로 말한 식스센스급 반전이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어떤 걸로 예상하세요? 바이든 살아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희가 뭐 뉴스타파 보도를 했습니다만 후보 경선 때 9번 조사 중에 8번을 표본을 조작했잖아요. 한 400명밖에 안 한 걸 2,000명 한 것처럼 해가지고 뭐 1, 2% 조정해 했는데 저희가 8번을 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 4번은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나머지 4번은 홍준표에게 유리하게입니다. 무슨 의미죠? 그때까지는 자기들이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검사님 같으세요. 굉장히 열심히 운전해.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선택이 있었고 그럼 윤으로 가자가 됐던 거고 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지금 저희도 뭐 그 57만 명 당원 명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뉴스토마토 보도했지만 정치 성향 분석 누가 찍었는지 분석했더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게 ARS를 돌리면 후보 1번 누구 2번 누구 하면 윤 찍은 사람이 거기서 끊거든요. 그렇죠. 네. 딱 끊고 나머지는 들을 필요가 그렇죠. 없죠. 그걸로 해서 성향 분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리스트를 만들었잖아요. 저는 그게 반드시 어딘가 활용이 됐다는 강한 의심이 있고 지금 뉴스토마토 보도 방향에 대해서 저는 맞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 이 사건 처음 봤을 때부터 뭘 해줬지? 뭘 해줬지? 김영선 공천을 주는 게 정말 그 명태균 딸이 불쌍해서 생계 책임지라고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영한테 저렇게 해줘야 되는 그 김건희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동기 뭐 대통령 특별 열차 안에까지 불러가지고 김영선 명태균 앉혀놓고 너는 얘네 생계 책임져라고 얘기했으니까 세비도 나눠줬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랬어야만 하는 동기는 그 식스센스급 반전 안에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니까 이게 반전이라고 할 때는 뜻밖의 그리고 명태균이 한 얘기 중에 15일 동안 전 국민을 속였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15일 동안.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말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그 올드보이 보면 오대수 씨가 맞아요. 10몇 년간 그 독방에 갇힌 이유가 한마디 오대수 씨는 말이 너무 많아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말이 그래 맞냐고 또 후배한테 얘기하잖아. 야 내가 말이 많아 이러잖아. 그러니까 본인의 입 때문에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강혜경 통화 녹음파일도 결국에는 저는 그래서 강혜경 씨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무슨 엄마예요? 그리고 뭔 일만 하면 강혜경 씨한테 전화해서 자랑을 시시콜콜 다 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뭐만 있으면 전화 와가지고 A, B, C를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칭찬 받고 싶은 거지. 과시 일정 정도 인정받고 싶은 거고. 그리고 그런 어떤 권력에 가까이 갈 때마다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홀경을 줘요.
이거를 나누고 싶은 거지. 아 그래서 자랑을 했을 것이다. 예. 예. 근데 방금 나온 JTBC 보도가 또 속보가 있는데요. 이건 뭐야? 바다는 거북이, 육지는 토끼가 이긴다라면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캠프에서 특강까지 했다라고 하는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건데 명태균 씨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른다. 저거는 예. 제가 좀 아는데 예, 예. 사실 저희는 뭐 많이 알아도 일일이 보도는 안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돈봉투 500만 원 이런 걸 명태균 씨가 그 뭐 딸 뭐 해가지고 장롱 속에 숨겨놓고 이런 거 그것도 진짜 뭐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 굳이 아. 뉴스타파가 그 시시콜콜한 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거 같은 경우는 어우, 세신 분이 나왔어. 코바나 컨텐츠에 실시간 해설 가능하십니다. 컨텐츠에서 이명수 기자가 강의를 하러 간 적 있잖아요. 예, 그렇죠. 나중에 이거 돈도 105만 원 줬다. 받은 예, 거. 예. 105만 원 사건. 그것도 끝자리를 5만 원에 맞춰주잖아. 네, 105만 원. 오방신내 맞춰서. 아 그게 그런 의미인가요? 예. 근데 그건 이상하죠. 100만 원 주면 되는데 105만 원 주는 아.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명수 기자가 그걸 쓰기가 그래서 사무실 어디 놔뒀는데 잃어버렸대요. 어머. 잃어버려? 네, 분실됐어요. 도둑 맞았어요? 105만 원. 아마 이사가 갔던가 뭐 그랬는데 없어졌대. 아이고. 돈봉투가 105만 원. 그 아깝네. 하여튼 그래서 이명수가 코바나 컨텐츠에 가서 일종의 유튜브 운영 전략에 대해서 난 그걸 이명수한테 왜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그 똑같은 자리에서 명태균이 강의를 한 겁니다. 언제쯤? 코바나 콘텐츠. 비슷한 시기입니까? 그렇죠. 예. 양다리를 거친 거 아닙니까? 명태균도 만나고 이명수도 만나고 하면서 이명수는 일단 유튜브 쪽엔 얘가 좀 잘 아는 것 같아. 현장 취재를 하니까 감각이 아니, 있어. 그런 게 있고 정대택 씨 같은 자기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좀 설득하고 알고. 메신저로 쓰려고 했던 것 같고 이명수가 코바나 컨텐츠에 가서 강의한 그 자리에 명태균이 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명수와 명태균이 지난주에 만났을 때 서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만났어요? 네, 둘이 만났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왜냐하면 이제 두 사람이 코바나 콘텐츠 관련돼서 그럼 확인을 한 거네요. 그 안에 내부 구조에 대해서 서로 얘기했는데 일치한 거예요. 근데 보면 그 안에 세라젬이라는 거 안마기 있잖아요. 누워서 이렇게 딱 고급 안마기. 이명수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꾸 누워 있다고 손님을 불러놓고. 아니 책에도 나와. 김건희 여사가 누워 김건희 있다고요? 여사가 근데- 누워서 이명수를 맞이했잖아. 근데 그러면서 동생 나 약 먹어서 좀 피곤하니까 거 앉아 하고 치킨 피자 시켜놓은 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명수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명태균 씨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라젬이라고. 근데 세라젬. 앉아 맞아. 사실상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앉아 있던 의자가 세라젬이라고 하는 세라젬. 안마 의자였다. 그렇게 서로 맞춰 가시는 이명수는 그 거군요. 세라젬 모릅니다. 그런 건 영어로 잘 써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누워 있었다는 것까지만 책에 써 있어요. 예. 근데 이건 뭐죠? 바다는 거북이, 육지는 토끼가 이긴데 이거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이걸 특강으로 이분의 했다. 특징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기자들하고 통화할 때 광주 5.18 때 몇 명 죽은지 알아요? 뭐 이러잖아요. 그 사망자 숫자는 기준에 따라서 다르고 최근에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확정한 게 165명이에요. 그렇죠. 또 실종자가 그리고 있고, 실종자 모명, 나중에 후유증을 그런 돌아가신 사람도 분까지 하면 훨씬 많은데 아무런 기준 없이 기자들을 윽박지르면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공약이 뭔지 알아요? 뭐 본인의 이제 뭐 지식을 과시하고 싶은데 부정확합니다. 그게. 정확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의 근데 이런 이야기를 여사와 함께 뭔가 전략으로서 브리핑했다라는 자체가 사실 조금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뭐라고 할까요? 우픈 상황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여튼 이제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아까 500만 원 보도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사가 돈을 줬다라고 하는 것 좀 또 다른 의미로서 진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이던데 이명수 105만 원이랑 비슷하다. 500만 원. 여기도 5자가 들어가 있었다. 그렇죠. 이제 5자를 너무 좋아하니까 오방신, 오방색 뭐 다 나와요 나중에. 네. 또 뿐만 아니라 그 두산 에너빌리티인가요? 거기에 주가 관련해 가지고도 정보를 떠들고 다녔고 실제적으로 주가 조작은 아니죠. 그러니까 미리 뭐 작전주 같은 사나라.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이분이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산단에 땅을 많이 사고 이렇게 명백하게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는 그러니까 저는 되게 특이한 스타일을 보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찌됐든 주가는 5% 이상 오를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오면. 그러면 자기가 돈이 많다면 대거 투자해서 할 텐데 산단 전체 그 등기부 등본을 저희가 떼봐도 일단 명의나 명물 차명으로 보는 건 없어요. 뭐 동업자 얘기는 나오지만
그리고 뭐 명모 씨가 있던데 먼 친척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확인이 안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한 10억 100억 넣어가지고 돈 있으면 하면 되는데 또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 건 김건희 여사. 근데 그거를 과시하는 겁니다. 주위에 하라고. 아. 하라고 과시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돈 10원 한 푼 받은 게 있냐. 근데 사실은 본인이 돈 안 받아서 문제. 제가 그 얘기를 하려면 예, 그게 불법이다. 여론조사 비용 안 받아서 예. 문제된 건데 왜 무슨 소리 하냐. 그랬더니 아니 나는 10원 한 장 받은 거 없다. 라는 건데 보니까 이제 최근에 강영일 씨가 깐 미래한국연구소 그 회계 보고 리스트 보면 예. 그 황금이 둘째 딸 휴대전화 요금까지 거기서 다 냈잖아요. 그리고 전화 또 통화도 아파트 보면 그 위약금도 냈죠. 그리고 다리 아파서 병원 가야 되니까 20만 원 넣어. 그러니까 거기 사실은 연구소의 계좌를 자기 쌈시도처럼 썼기 때문에 누가 봐도 실제 소유자죠. 예. 뭐 그럼 영장은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영장은 나와야죠. 양쪽 다 원할 것 같아요. 저는. 아 명태균 씨도 영장 나오길 바란다. 밖에서 시달리니. 그리고 만약에 저한테 제가 아까 오면서 통화했을 때 들어봤는데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아 명태균 씨랑 방금 통화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니고 예. 통화할 때 자기가 싸우면 이긴다. 내가 있거든요. 누구랑 싸우면 이긴다는 대통령 건가요? 부부와 당신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끝난 싸움 같다라고 내가 예. 그러니까 자기가 반드시 이긴다라고. 대통령 부부를 본인이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다가 갑자기 검찰청 들어가면서 김소연 변호사를 데리고 나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기로 한 거죠. 저거는. 아니 그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이 검찰청 들어갈 때 장면은 너무 뜻밖의 장면이었어요. 어떤 점에서요? 우선 김소연 변호사라는 어서 그 옛날에 가끔 듣던 양반이 튀어나와죠. 그 사람이 뭐 책도 쓰고 그랬다고 또 대전 시의원 할 때 박범계 의원 맞고 뭐 폭로하고 달리는 그랬다고. 영창으로 사건 있죠. 그 사건도 담당을 그때 제명됐죠. 네. 그리고 사실은 국민의힘의 입당에 거기서도 징계를 또 받아요. 이번에는 저 이준석 욕했다고. 그리고 안 간 당이 없어요. 바른정당도 갔었고. 맞아요. 네, 처음에 민주당 출신이었고 자기 손때가 안 묻은 당이 없습니다. 다 가봤어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말썽을 피웠어요. 가는 데마다. 그럼 이번에도 결국은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도 보면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불과 며칠 사이에 그냥 막 뻥 터뜨리고 폭로하고 이준석이 악의 축이라 그러고 이게 명태균 씨 변호를 하러 온 건지 아니면은 뉴스타파 같이 뭘 취재 폭로하러 온 건지 내가 헷갈려 이게. 이런 행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명태균 같은 스타일이 전관 출신의 변호사도 아니고 뭐 검사 출신도 아니고 판사 출신도 아니고 그것도 대전 지역에 그분을 그러니까 선임을 한 것은 자기 지역도 아니죠. 본인에 대해서 분명히 이득되는 조건 다른 것이 거래가 있을 있었다고 것이다. 저는 생각해요. 예. 무료 변론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분명히 단순히 명태균을 변론하려고 한 사람은 줄 서 있습니다. 무료 변론 해주려고 한 사람은 뭐 당연히 뜰 수 있죠. 민변에도 도움을 요청하면 민변이 변호인단 구성 안 해줍니까? 당연히 했는데 굳이 그 선택을 한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건데 근데 제가 보기에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준석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둘이 관계가 안 좋으니까 아마 복당을 하려고 했는데 이준석이 당대표 때 김소연 복당을 안 해줬을 거예요. 강용석이랑 김소연 둘을 안 해줬는데 그냥 이준석과 명태균과 이준석이 둘이 끌어안고 인당수로 빠지게 하는 그런 큰 그림이 있나? 인당수로 그렇다면 빠진다? 합리적인 추론으로 봤을 때 그건 그렇다면 농계지. 그건 인당수 비율은 농계. 심청이 혼자 뛰어든 거고 네, 지금 농계. 얘기한 건 진주 남강의 농계 맞습니다. 얘기니까. 네 맞습니다. 농계 작전. 농계 작전. 농계 작전을 계획한 사람이 누구냐고 했을 때 합리적인 그냥 추론으로 보면 대통령실이겠죠.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같이 그냥. 빠져서 뒤져라. 나는 나 빼고 니네끼리 명태균 깍지 끼고 금가락지에 깍지 끼고 뛰어들어. 자폭해 그럼 우리가 보상해 줄게라는 거래가 충분히 저는 있을 수도 있었다. 안 그러고서는 김소연 변호사가 갑자기 튀어나온 건 지금 이게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로서는 본인이 유명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슈로서 인센티브가 있는데 사실 명태균의 인센티브는 뭐냐. 김소연이라는 사람을 선임함으로써 근데 결국 그것이 모종의 대통령실로부터 메시지가 있었을 수 있다. 명태균 씨가 말로만 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탈 때도 아니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보고
사실대로 하는 게 어떠냐. 국민들이 당신과 당신 가족을 보호해 줄 것이다. 음. 국민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해줄 줄 알고. 이렇게 그런 얘기합니다. 말도 해요. 네. 국민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돌이켜보면 나한테 해준 게 있으니까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예. 확실한 거. 예. 어떤 약속이나 예. 구두 약속이나 문건 약속은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제 뭐 구속영장이 이제 그 법원에서 그 저 심사가 승인이 되고 구속이 되더라도 나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지금 철석같이 믿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난주에 들리는 얘기도 명태균 씨는 자기를 구해줄 사람은 김건희 여사밖에 없다고. 오히려 그 믿음은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더 강화가 됐고. 네. 그리고 끊임없이 그걸 SOS를 쳤다고 본인은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까지 한 말은 다 그거였다고. 대통령실을 향한 SOS 메시지였다. 그런데 나는 이 저기 명태균 씨의 마지막 믿음의 끈이 딱 끊어지는 순간이 이제 아까 얘기한 뭐 식스 뭐라 그래서 식스 센스 그 같은 반전이 있다. 반전은 그런 어떤 믿음의 끈이 끊어졌을 때라고 봐요. 그리고 사실은 김건희 여사 믿다가 뒤통수 맞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가 주로 뭐 엄마하고 해가지고 동업하는 사람, 도와준 사람,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여태까지 짓밟고 이 자리까지 오신 분이요. 그거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아, 명태균 씨한테 지금 영상편지 보내시는 건가요? 네. 예, 믿지 마라. 믿지 김건희 마라. 여사 믿지 마세요. 예. 자기 자신을 믿고 진실을 국민께 믿고. 얘기해야 해라. 예. 이게 가장 정답이에요. 그냥 저분은 그러니까 제가 사람이 말을 안 믿는다는 게 영화 배우 중에 그런 배우들이 있잖아요. 키아누 리브스 노숙자로 막 살다가 출연료 입금되면 바로 그냥 가서 영화장 세트장 가서 찍잖아요. 그런 분이에요. 또 뭔가 현물이 그러니까 물건이 있지 않고서야 확실한 거래 약속 정도는 안 될 것이다. 저 예. 사람이. 그럼 지금 명태균 씨가 받은 확실한 약속은 뭐라고 좀 그럼 예를 들면 지정하세요? 내가 구속이 돼도 가족이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 그 신변 보장이나 어떤 생계 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은 안 됐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그냥 김건희 여사가 통화를 했던가. 그러면 그 정도는 믿겠죠, 자기가.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갑자기 저 사람이 저 있을 때는 자기 가만히 안 두겠다고 뭐 대통령실에서 여태까지 나이 되게 한 얘기는 윤핵관 놈들이 한 거고 부부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라고 하면서도 1대1로 싸우는 상황이 오면 예. 저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저의 인생 철학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노숙자로 산 얘기부터 해가지고 다 나와. 저자들 그러니까 얘기부터 해서 뭐 전화 통화 한 번 하면 한 시간. 조실보고 한 얘기부터 예,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창원 공고 가가지고 내가 씨 여양국하고 학교 다닌 놈이요 이러면서 별 얘기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요. 그럼 이 보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명태균 씨가 PC에 USB로 대통령과의 녹음 파일을 열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있다는 뉘앙스를 준 명태균 씨의 행동이라고 보이는데 이건 뭐라고 해석하세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을 다 기억을 못 할 겁니다. 하는 거 보면. 네, 강혜경 씨도 무슨 녹음 파일인지 다 못 들었대요. 너무 많으니까요. 지금도 예. 듣고 있습니다. 보니까 막 4,000개가 헷갈리고 막 넘으니까. 그런데 예. 명태균 씨가 지금 그거는 강혜경 씨가 명태균이 강혜경 씨한테 폐기하라고 한 그 명태균의 PC 하드디스크 네, 이거 없애라. 그거를 지금 압수수색 들어온다. 검찰에 냈는데 없애라. 보관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뭐 있다고 봐야죠. 그 본인이- 김소연 얘기처럼 간직하려고 하진 않을 대통령의 뿐입니다. 목소리를 소중하게 그러니까 뭐 저분이 무슨 간직하려고. 로맨티스트나 낭만주의자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대통령 부부의 음성은 신주 딴지 뭐 더 잘 모셔놨겠지. 다른 것보다 폴더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 이건 그래갖고 미륵보살 올렸잖아요. 그 그림 좀 자기 미륵보살이다 하면서 무슨 부처님 상 같은 걸 예, 뭐 내쁘게 그런 하나 걸 올렸죠. 뭐 미륵보살이라고 그랬죠. 같은 거랑 같이. 저희는 그거 보면서 절에다 숨겨놨구나. USB. 그게 시그널이다. 절에다 숨겨놨구나 이거. 왜냐면 절은 가만 있어. 가까운 절이 어디 있어? 그 창원에서 많은데. 그 원래 절이 영남에 많다고. 아니 그래서 본인이 칠불사를 자주 갔으니까 예. 칠불사에 있는 거 아니야? 여기 홍매화. 거기 파봐야 돼. 그거. 아니, 홍매화 지금 파냈다는데. 파냈어? 네, 그 두 그룹 파냈다는데. 아 그래요? 나는 그게 홍매화를 씹는 게 아니라 지금 와서 보니까 USB를 씹고 그
그 위에 홍매화를 얹은 거 아니냐 이거지 어머. 내 얘기는. 예, 이미 그때부터. 그러니까 홍매화를 지금 드러냈다니까 파 갔네요 지금. 그러니까 아, 그게 예를 다 들면 시그널이다. 불상 안에 넣어놓으면 그 불상 깨야 되는데 뭐, 예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옛날부터 우리가 사극이나 고사에 보면은 불상 안에 뭘 숨기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오. 그러면서 이렇게 그 하면은 또 처음에 아버지 무덤을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얘기한 건 주로 성역. 이게 뭔가 그 파묘를 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이런 어떤 상징적인 공간을 이 사람이 좋아해. 그래서 숨겨놔도 그런 데다가 아니면 낙골 땅에 숨겨놨을 수도 있어. 낙골 땅에 저기 화장했다고 뭐냐. 하니까. 예. 거기에 들어있는 거야 이게. 유골함에. 전국민 그 안에. USB 찾기 지금. 이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결국 근데 그게 나올 의외로 가능성이 있다고 네. 보세요? 바지 주머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오른쪽 제가 이렇게 이제 해놓고. 압수수색 당해봤잖아요. 아. 신체 책도 썼어. 그러니까 신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판사가 그렇죠, 허가해줄 때가 영장이, 있어요. 예. 저희에 대해서도 신체 압수수색이 예, 있는 예. 거는 이게 뒤지는데 이렇게 대충 합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진짜 뭐 이잡듯이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냥 이렇게 그치. 쳐보는 정도인데 당해봐서 사실은 이거를 뭐 아는데. 제 팬티 안에 넣어놨거나 하면 거기를 만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깊숙한 신체에 중요한 거니까 내가 갖고 예. 있어야겠다라고 하면 아. 예, 직접 갖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압수수색 책이 좀 팔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좋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야, 어마어마한 지금. 어시스트입니다. 명태균 예. 씨가 혹시 우리 책을 보고 데뷔를 한 게 아닐까? 아. 뭐 여기 별로 왜냐면 지금 신빙성 없는 안에 얘기예요. 압수수색 대행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명태균 씨랑 통화할 때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네. 집에 압수수색 받고 뭐 했다 하니까 한숨을 쉬더라고요. 한숨을 쉬면서 저를 되게 약간 연민, 동정하는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감하는 거죠. 그 아픔에 대해서. 아주 이걸 보면서 제비했으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안 걸린 겁니다. 안 그래서 아니 내가 이 털렸죠. 책을 봤는데 우선 편집이 별로 팔리게 급하게 해서 된 만드셨다고. 편집이 아니야 이게.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전문 편집자가 아니고 저희 뭐 세무도 해주시고 아니, 그 회계도 사람- 해주시고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 그런 직원이 그냥 근데 내가 한 겁니다, 보니까 이게. 이건 고등학교 참고서 편집이라고. 그럼에도 그래서 어떻게 예. 하느냐 이왕 이렇게 만든 거 예. 안 팔리게 편집한 거. 근데 내용은 버리기가 아깝거든. 그러면은 출판 기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검사가 실제 압수수색 나온 장면을 시연을 해주는 출판 기념을 한 거예요. 이거를. 몇 가지 상황을. 이렇게 해서 아니, 근데- 실험극으로 이걸 재현해 주는 게 내가 이 책 판매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야. 압수수색 현장에 직접 가서 책을 팔아라. 이렇게 또 저기 뭐냐 휴대폰 볼 때는 저기 뭐냐 패턴 안 보이게 한다든가 이런 거 못해가지고 이진동 기자가 털린 거 아니야 뉴스버스에 그 패턴 볼 때 전화하세요 그러니까 무심코 푸는데 그거 옆에서 요래 해봐가지고 그래서 이거 뚫렸잖아. 그리고 저 명태균 씨가 하나 거짓말한 게 패턴이 안 풀려서 포렌식이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네. 2022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는 지금 포렌식 업체에서 패턴은 풀 수 있습니다. 그래요? 복잡하게 걸린 비밀번호는 못 풀어요. 근데 그리고 갤럭시일 거 아닙니까 녹음하고 했으면 갤럭시인데 그거를 포렌식 업체가 못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포렌식 업체가 풀 수 있습니다. 패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데 그건 거짓말한 것이고 두 번째 텔레그램이 없어졌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텔레그램이란 그 SNS는 새 휴대전화에 로그인을 하면 기존 정보가 그대로 다 나옵니다. 저장된 거는. 그거를 옮길 필요가 없어요. 휴대전화에. 그 데이터 복사를 안 해도. 예, 나옵니다. 그리고 PC에 가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한 거예요. 딱 잡아내셨네요. 앞뒤가 안 맞는 게 겪어본 데이터 경험으로. 패턴을 못 풀었는데 데이터는 복사했다라고 또 그러고 있어요. 그럼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안 맞죠. 그게 거짓말이고 그 휴대전화는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소중한 것들은 본인이 따로 추려서 불상 안에 넣어놨다. 불쌍하네. 저의 예측인데 나중에 한번 어디서 나오는지. 봉지욱의 예측. 불상 안에 넣어놨다. 불쌍이냐 낙골 땅이냐 난 낙골 땅이라고 지금 두 봐. 분 예측이 갈렸습니다. 예. 납골당과 불상. 예. 식스센스급 반전이 나올 때 확인이 가능하겠죠. 명태균 왼쪽 주머니 뭐. 왼쪽 주머니. 명태균 뭐 양말 속 뭐. 네. 근데 만약에 구속되면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못할 테니까. 아니면 딸 막내 딸아이 장난감 안에 있어. 황금이. 이거 정말 거의 뭐 왜냐면 영화 그거는 같은 이야기인데. 차마 압수수색 할 수가 없거든. 아이 검사가 장난감은 안 나와도 아이 하나요? 장난감 안까지 보진 않죠. 근데 예를 들면 저희 애들이 쓴 그 태블릿이나 이건 다 봅니다. 다 꽂아가지고 제가 썼는지 이건 다 보는데 장난감 안에 진짜 뭐 넣어놓으려고 하면 애들 장난감이야. 충분히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아동 학대가 된다고. 이거를 뜯어보면. 예, 전국민 명태균 USB 찾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사건이 결국은 이제 구속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또 이제 봉지욱 기자님 모셨으니까 사실 제가 특종을 이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대선 불법, 대선과 관련해서 불법 선거 사무소 이렇게 운영했던 거 폭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죠. 네. 지금쯤 했으면 딱 좋았는데 이게 딱 기사하고 다음날 대통령 육성이 나와버려가지고 딱 묻혔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도 가만히 충분히 있어봐. 많은 분들이 이걸 다시 살리는 방법은 내부의 영상을 공개하면 돼. 오늘 뉴스토마토가 사진 정도 공개하긴 나왔습니다. 했습니다. 네, 네. 사진 정도 나왔어요. 네. 그 왜 내가 얘기하면 누군가 미리 다 그래놔 그래. 예, 저희 한번 화면에 뉴스토마토가. 띄워드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근데 더 있다는 저기 거잖아요. 있습니다. 오. 예. 근데 저기가 이제 대선 당시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저 건물이 7층 중에 3층인데 3층의 모습이 맞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저 건물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가보신 분한테 이 사진을 보내드렸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맞다고. 맞다. 네, 맞다고 해서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뉴스토마토 요 기사 보고 사진 원본 제공을 받았어요. 근데 저희는 데이터 팀이 또 나름대로 있어서 사진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저기 요게 공간이 각기 다른 두 가지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쪽은 응접 세트가고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응접이다. 저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사무 공간 같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측에 저 베이지색 의자 저거는 이제 저기가 이제 후보 윤석열 후보 자리. 아 그래요? 네. 자리가 있고 그 왼쪽 사진은 이제 손님이 오셨을 때 뭐 그렇죠. 맞이하는 미팅룸 같은 거겠죠. 예, 왜 지만 혼자 저렇게 좋은 의자 쓰냐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관이 의자인데. 저 공간을 제공하신 분은 그 건물주 남매 아닙니까? 건물주 그렇습니다. 남매 그 정상명 전 검찰총장 그리고 윤석열 부부 주례 선생님의 사위가 이제 김용식 씨라고 해서 당선되자마자 당선인 비서실로 들어가고. 근데 이 사위가 저 이제 화랑 장소도 제공했지만 양재동 또 사무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서희건설 빌딩에 사위가 거기도 뭐 뻔질나게 드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수위까지 갔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어서 대통령실에 가자마자 뭐 잘렸는지 아니면 가기 직전에 잘렸는지 그렇습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그분 지금 좀 비서관쯤 돼 있겠죠.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네요. 이제 공간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모양도 대충 있어요. 저기서 무슨 짓 했느냐가 다음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저기서 했던 게 단순히 손님만 만났냐. 그렇죠. 아니면 뭔가 근데 뭔가 결정적으로 내가 보기엔 손님만 만난 자리 같지가 않아. 아무리 봐도. 선거 운동 해보셨던 경험을 따르면 술도 많이 먹었죠. 저기서 술 네, 술 많이 먹고. 그리고 저 응접 세트에서 이준석 그 권영선한테 오라고 하잖아요. 이준석한테 문자를 보내잖아요. 이준석 당시 당 대표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일로 오라고. 주소를 찍어주고. 저기 위치를 알고 그랬다가 있죠. 이제 근데 오지 말라고 권영세 하죠. 쪽에서 전화가 와서 오지 말라고 하고 이준석한테 보여주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권영세 의원 해명은 코로나니까 뭐 모이지 말고 그냥 각자 집에서 밥을 먹자는 하는데 제가 볼 때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고 그렇다면 본인은 거기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가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면 그럼 후보 혼자 저기서 뭘 했다는 겁니까? 저 지금 책상이 한두 개도 아니고 뭘 했다는 거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저기서 뭘 했는지 내가 보기에는 딱 저 사무 공간은 댓글 조작하기 딱 좋은 공간이야 저기. 근데 말 수는 없지만 근데 저기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론 조작하고 TV 토론 준비잖아요. TV 토론 준비 자료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TV 토론 준비 자료 공식적인 자료가 있고 비공식 자료가 또 있더라고요. 비공식, 공식 자료, 비공식 자료. 근데 그 비공식 자료 내용을 쭉 보니까 진짜 막 몇십 장이 이재명의 악마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와요. 네, 어떤 부분을 자극해가지고 뭐 하는 그런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비공식 자료로서. 그게 신용환 교수 그 외장하드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또 남아 있는 게 신용환 파일입니다. 이거 또 하나의 시한폭탄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공식 캠프에서 그 자료가 돌아다니면 안 되는 자료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를 넘어선 건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것들이 비밀스럽게 저기서 준비가 됐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거에서 준비된 대로 또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군요. 예, 보니까 여기가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캠프 위에 캠프.
캠프의 캠프. 예. 캠프 오브 캠프. 예. 이런 어떤 걸로 나는 보여지고 여기가 센터야. 대통령 후보가 어떤 이렇게 후보 사무실은 잘 안 가고 저길 주로 가서 이렇게 뭔가 방향을 잡고 손님을 은밀하게 만나고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여론조사를 하고 요게 저 공간에서 다 이루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명태균 씨는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가본 적 있냐라는데 네. 부인했습니다. 부인했는데 저희가 보도했지만 근처 아크로비스타와 호텔에? 예. 저 강남하랑을 딱 그 한 10분 거리 차로 한 5분에서 10분 거리를 갈 수 있는 S 호텔에 묵었습니다. 왜 거기 있었냐? 호텔을 잡아놓고 예. 묵은 거죠. 묵었는데 이제 당시 수행 운전 기사가 있잖아요. 그분이 다 알고 계신데 아직 입을 안 여십니다. 근데 그분이 지지율 조금만 떨어지면 제가 듣기로는 검찰에 가서는 다 진술했습니다. 그래요? 검찰에 가서 그러니까 명태균의 운전기사 김모 씨는 심지어 얼마나 자주 만나면 김건희 여사 운전기사를 인사를 시켜요. 본인도 만나서 인사를 한 거예요. 하도 자주 그러니까, 처음엔 밖에 있으라고 했다가 운전기사님들끼리도 친분이 있을 정도로 자주 봤다. 그럴 수 있죠. 운전기사가 이제 그럴 수 김건희 있지. 여사 인사를 할 정도로 자주 만났던 건데 그 일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검찰에 진술은 다 했답니다. 참고인 조사. 오. 잘했다. 그러니까 검찰은 모든 진술을 지금 다 갖고 있고 강혜경 뭐 녹음 파일이랄지 명태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다 갖고 있잖아요. 야 이걸 어떻게 덮지? 나중에 재판 가면은 이게 수사 기록이 반드시 유출이 돼서 할 텐데,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도 겁나지. 시킨 대로는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럼 평검사는 다 조사한다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이제 불안한 게 보통 나중에 위에서 덮더라도 넌지시 얘기해서 밑에를 알아듣게 해서 덮는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 원래는 기본은 다 해놓는다는 거야. 기본은.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역사적으로 재평가를 받고 그래요. 근데 이 정부는 어떤 사건의 경우엔 기본조차 안 한다는 데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도이치가 그런 경우에 기본은 다 수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법리적으로 뭐 이러면은 이제 그것도 뭐 은폐다 봐주기다 이러는데 여긴 기본조차 안 할 때가 많은데 문제는 이게 폭포수처럼 정보 자료가 들어오니까 거꾸로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야 지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검찰이 일단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수사한다고 내뱉는 거는 요건 기본 베이스에서는 지금 진행은 되고 있거든. 뭐 김종인도 조사한다, 이준석도 조사한다고 조선일보가 그러는데 다 그런 건 제대로 가는 거. 구속영장도 내가 보기에 생각보다 많이 쳤더라고. 4명을 쳤죠. 저기 예비 후보자들에다가 김영선, 명태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그렇죠. 언뜻 보기에는 꽤나 하는구나. 단내 나는 듯 했구나. 이런 느낌이야 들지.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논개 작전입니다. 논개. 세트로 묶어가지고 빠뜨리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로부터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논개 작전이다.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는데 대통령 김건희 여사 내려가겠습니까? 중앙지검에서 할 때도 서면 조사 안 받고 불러가지고 밖에서 출장 조사 받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절대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에 대한 수사로 가지 않게 최대한 논개 작전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는 보시네요. 없잖아요. 분위기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준석 전 의원이나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또 조사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거는 있잖아요. 그냥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게 이준석 의원이 아마 내일 해외 출장 갔다 오는데 굉장히 한 2주 넘게 가 있던 거예요. 한 보름 갔잖아요. 근데 왜 그래? 그게 아니라 그냥 안 죽을 겁니다. 이준석 의원도 뭔가 준비하고 있다. 아니, 내가 제일 주목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이게 시한폭탄이 되거든요. 아니 명태균 변호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 이준석을 접할 수 있다 그러면은 명태균 변호하라고 자기는 의뢰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하면서 변호사 품위 유지라고 의뢰인을 보호해야 되는데 지금 김소연 변호사는 이미 그건 안중에도 없어. 이준석 간다면 다 쏟아내가지고 오히려 윤 대통령이 공천 개입했다는 그 스토리 라인을 정작 김소연 변호사가 완성을 시켜주고 있다고. 이래서 카톡 받고 자정해 왔고 그래서 아침에 명태균이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고 대통령이 이렇게 답장을 해주고 여사가 왔고 이 스토리가 팀키를 하고 있죠. 팀키를 지금 거기서. 이걸 다 완성시켜주는 게 김소연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안이 벙벙하지 사실은. 고마울 따름이지. 그런데 그렇게 한 목적이 뭐였느냐. 이준석의 악의 축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걸 다 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소연 변호사 한계가 거긴 거죠. 그럼 이준석이 누구를 끌어안을까요?
오. 이준석도 농계 작전을 그렇죠. 펴겠지. 아 누구를 끌어왔나요? 연속된 농계 작전. 당연히 네. 김 여사죠. 그렇겠죠. 이준석 그렇지. 그 이준석 얘기야.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끌어안고 뛰어내릴 것이다. 아니 둘 다 부부를 끊고 아 윤석열, 네, 김건희 두 부부를, 사람을 네, 끌어안고 그렇겠죠. 예. 그런 상황이 오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본인도 녹음 그러니까 파일이 많이 있다고 이거는 하대요. 옛날 휴대폰도 있고. 농계는 이준석 의원도 네. 뭐가 많다 녹취가 아니, 많다고요? 녹음 파일이 있다고 그게 자기가 지금 얘기를 했어요. 예, 예, 나오고 예, 있어.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시한폭탄이냐를 네. 내가 설명하는 거야 지금. 예. 김건희, 이건 윤석열 녹취 있다. 이준석의 중대 결심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야. 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자기들의 구원 때문에 개싸움 하다 보니까 거꾸로 이준석도 나도 이렇게 못 죽어. 나는 한 칼 없어? 나는 파일 없어? 이런 어떤 그 신경의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도박을 하다 예. 보니 농계 사건은 외장 한 명만 붙들고 쓰러졌지만 여기는 집단적 투신 사건인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이명수 녹음 파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이준석 녹음 파일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이명수 녹음으로 시작해서 네. 이준석 녹음으로 끝날 그러니까 것이다. 녹음 정보예요. 녹취. 녹음으로 시작해서 녹음으로 끝나는. 야.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봉지욱 기자가 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몇 명 증인이 더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중에는 여기 출연자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그 얘기를 안 하고 간 거야. 오. 그걸 내가 낚시질을 딱 해놨어. 아. 그래서 보니까 저기 그 인간적 고뇌가 있을 뿐이지 다 머릿속에는 있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우리가 이 정권에 책임을 묻는 게 이제 우리 지식인들의 또는 정치를 소유한다는 자들의 공적 책임으로 느끼는 순간 예. 다 나와. 이게 몽땅 다 나온다고 그때 가서는. 이준석 파일도 나와 그때는. 이준석 파일도 나온다. 예. 끝이 없네요. 끝이 없죠. 오. 도통 그럼 이 전국의 마지막의 그림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세요? 집단적으로 풍덩풍덩 빠지는 집단 농계사 엽기. 그러면 그냥 모두가 공멸하고 끝나버리는 장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보수의 아니, 공멸. 타이타닉이 침몰할 것 같으니까 막 구명정 내려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 나잖아요. 지금 이 정권은 저기 지금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물이 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타이타닉 호되게 생겼는데. 근데 이제 국회에 가로막혀 있는 특검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개헌 혹은 뭐 탄핵 이런 것들 다 8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국민들도 뭐 이 국면이 돌파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국민의힘 게시판 사건. 예.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전 잘 어떤 몰랐는데 점에서? 오늘 그 보도를 하신 분을 제가 매불쇼 갔다가 나오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CBS 아니 파이낸스 투데이인가 파이낸스에서 그분도 맞아요. 했는데 이게 실명 인증을 안 하면 안 된다네요. 이게 실명으로 쓸 수가 그 게시물을 올릴 수가 없다 그렇죠. 이거죠. 뭐 휴대전화를 해킹당해서 도용당하지 않는 한 일가족이 뭐 할 수는 없다라고 그래서 근데 그렇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몰리면 전 특검 카드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것도 한동훈을 몰아세우는 방식일 수 그렇죠. 있다. 한동훈을 제거하려고 그렇지. 이건 한다면. 한동훈의 중대 결심. 이준석의 중대 결심, 한동훈의 근데 결국에는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그 외부에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그냥 각자 자기가 살 걸 하나씩 자기들끼리 내 앞에 칼이 오면 꺼내될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은 손자병법에 보면은 전쟁에 패하는 6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장수가 도망갈 때 이걸 주병이라 그래. 도망갈 때 일주고 그 다음에 막 군기가 무너지고 병사들이 막 도망갈 때 이걸 난병이라 그래.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4번째 사유인데 6패 중에 4번째가 그 한병이라고 있어요. 한병이 뭐냐면은 체계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요게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비실비실하게 그래도 빈혈 환자 같긴 하지만은 이 정권이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맛은 있었어. 저래다가 저 매를 저렇게 맞고도 15라운드까지 가드를 올리고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럴 때 이렇게 약간 이 짝을 허리 쪽을 이렇게 일격을 가하다 보면은 중간이 꺾이면서 이제 가드가 내려가. 요 순간 그러니까 그게 중간 허리가 무너진다.
이래가지고 손자는 그거를 저기 함병이라 그래. 이거 함락당한다 할 때 함자를 써. 예. 요렇게 해서 망한 나라가 제일 많다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주로 이제 그 왕이 어떤 여인의 말을 벗어나지 못해서 신하들이 간언을 하는데 그 신하들을 다 잡아 죽인다. 이 스토리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예. 그러면서 또 반복될 일탄하는 것이다. 현상을 이걸 한병이라 그래. 예. 그래서 주병, 난병 뭐 많지만은 예. 한병이 제일 위험하다. 한병이 제나라 지금 황공이 그래서 망했다. 이준석 의원, 한동훈 대표도 다 한병에 포함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준석이나 한동훈이나 뭐 이런 그룹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좋든 나쁘든 권력자와 국민을 연결하는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무너진다는 뜻이죠. 여기가. 그 굉장히 진짜 이 거대한 국면의 큰 스토리를 그려주시다 보니까 혼잡한 이야기들 좀 정리해가는 그 사람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뭐 들으면서. 혼잡하고 난잡하고 뭐 다 나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얘기한 것처럼 죽고자 해야 사는데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 명태균 씨는 지금 살고자 하잖아요. 그럼 죽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뭐 대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죽고자 해야 삽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다 밝혀라. 진실을 밝히고 죽기를 각오하면 오히려 살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내일 명태균 씨에게 그러면 각각 좀 영상 편지로서 마무리해 볼까요? 명태균 씨한테. 예. 아니 먼저 하세요. 나 아니, 이런 잠깐, 건 별로 뭐. 잠깐만. 예, 예. 그러니까 인생 뭐 있냐. 이제 저기 이제 조금 있으면은 당신도 나이 이제 60이다. 인생 뭐 있냐. 저기 뭐냐 이렇게 그 집착과 망상을 내려놓고 그 김 여사에 대한 그 지고지순한 저 뭐랄까 사랑. 집착, 믿음, 믿음, 무슨 믿음, 소망, 사랑이야 지금 왜 이래? 어쨌든 그런 것들은 내려놓고 집착과 망상이다 내려놓고 겸허하게 우리 예비 노인의 삶을 살자. 그러다 보면은 또 의외로 활로가 보인다. 인생 뭐 있냐? 좀 무상급식 얻어먹고 와도 돼. 그러나 내려놓으면 편해진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믿고 가십시오. 통화도 하셨었는데요. 아니, 그래서 명태균 씨한테. 아까 제가 이거 매부쇼에 틀려다 못 들고 온 건데 2024년 10월 26일 4시쯤에 저랑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 본인이 한 얘기 제가 틀어드릴게요. 10월 24일. 명태균 목소리 공개. 마이크. 아니 저거 나올 거예요. 궁금해. 이게 어떻게 끝날지가 궁금한데. 예. 그거 뭐 내가 볼 때는 간티가 저보다 큰 놈은 없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예, 그 간에 가대 김재원이 간티가 작아갖고 걔들 간티 수치가 많아거든. 저는 대표님이 만약에 이제 전쟁 상황이 오면 우리 대표님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저는요 제 인생의 모토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11살 때 노숙자 생활했다 했잖아요. 이겨야 산다. 이게 제 모토예요. 이겨야 산다. 간디는 소통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본인이 했던 말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기자들한테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호언장담을 했는데 본인의 지금 모습은 너무도 초라하다. 그냥 검찰청에 갈 때 그 모습 보십시오. 주눅든 그 모습은 이기는 정말로, 모습이 아니야. 정말로 본인 딸 그 막내 황금이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인생 길게 봐야지. 그러니까 손자병법을 읽으세요. 그 저기 들어가 있는 동안에 선승구전 위대한 장수는 이겨놓고 싸운다. 어찌 싸워봐야 이기는지를 아는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막어 봐야 하냐 이거지. 통화를 한번 해보시죠 오늘. 안 돼. 지금 한번 연결. 노노노노. 그거는 일단 저녁 먹으러 갑시다. 오늘의 이야기가 선승구전 이겨놓고 싸운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상황을 대처하기에 급급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겨놓고 싸우는 장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겨야 산다가 아니라 이겨놓고 산다. 이렇게 인생관을 조금 수정을 하시면 어떠하신가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의 오늘 이야기가 명태균 씨의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에 빨리 좀 가닿기를 바라면서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11월 13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최재형 목사 그리고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